노년에 들어서면 모두들 한 번쯤 내 인생의 마지막 거처로 어디가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만난 70대 어르신은 80대를 앞두다 보니 부쩍 아름다운 마지막에 대한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은퇴 계획을 비롯해 말년의 복을 떠올리게 되지만 마지막 순간의 거처에 대한 생각 역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신중히 고려하고 모두들 함께 생각해 볼 사안이죠. 이런 생각을 여태껏 하지 않았다가 몸이 차차 아프게 되면 갑작스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나에게 맞지 않는 곳을 옮기게 되면 행복한 노년은 커녕 지옥의 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의 거처로 요양원은 물론이고 실버타운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고급 실버타운은 약 10억의 보증금을 내야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 평균 몇 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인기가 정말 높은 것이죠. 그런데 이 실버타운이 정말 괜찮은 걸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사연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버타운의 현실을 비롯하여 내가 행복한 노후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실버타운으로? 사실 노년의 행복을 생각하자면 좋은 곳에서 머물고 싶은 것이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일부 실버타운의 환경은 무척 좋기도 하지요. 호텔 스위트룸 같은 곳에 살면서 관리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매일매일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시세끼 고급지고 영양이 갖춰진 식단으로 이루어진 식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 친구들이 이웃이어 동질감도 형성되지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수영장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취미를 즐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도 지루할 틈이 없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지요. 또 많은 고급 실버타운들이 서울 도심이나 인근 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외출도 자유롭고 나를 찾는 가족들도 수시로 찾아오는 데 있어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실버타운은 행복의 낙원으로 생각될 수 있지요. 이런 생각에 73세의 어르신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실버타운에 동반 입주할 생각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입주를 위해 방문했던 실버타운은 그야말로 천국과 같았지요. 내부의 수영장과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자신의 취미인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도서관도 있었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실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즐겨하는 탁구를 할 수 있는 탁구장과 방문한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스카이라운지가 있어 더욱 아름답다고 느꼈지요. 자신이 좋아하는 클래식과 재즈를 이웃 사람들과 함께 듣고 서로 취향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부는 하루빨리 입주를 결정했습니다. 또 노년에는 누구나 몸이 아파지기 마련인데 이곳에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할 때여도 보살핌을 잘 받으며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남은 생을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주한 지 약 3개월은 걱정 없이 행복한 나날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실버타운 안에 있을 때는 호텔 같은 방 안에서 많이 지냈고 그토록 지겨웠던 청소나 집안일을 딱히 할 필요도 없었다고 하셨지요. 마련되어 있던 여러 공간들을 차례차례 다녀보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도 하게 되었고 눈에 익는 사람들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웃 친구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욱 뛸 듯이 기뻤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 자신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은 70대의 사람으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을까 했지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면 자식 이야기가 빠질 수 없던 것이지요. 어느 날 두 할머니는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식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친구는 자신의 자식들이 모두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한두 번은 괜찮았지만 자꾸 반복되니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의 자식은 평범하게 살고 있고 자식에게 너무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약간은 무관심한 일상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더욱 타인의 자식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던 것이죠. 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 자랑은 물론 손주 녀석 자랑까지 이어졌지요. 특히 막내딸이 훌륭한 사위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는데 자신의 손주가 너무 잘생겼다며 사진을 보라고 강요하셨다고 해요. 하나하나 설명하고 보여주는 모습에 점점 지쳐갔고 사람인지라 자식 자랑을 들으니 질투심도 어쩔 수 없이 드셨다고 하지요. 이렇게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자랑을 하기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던 것이지요. 내심 그것이 불편한 할머니는 그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요. 괴로운 나날이 며칠간 지속되었을 때 전화 한 통이 왔다고 합니다. 바깥에 있는 30년 지기 친구였지요. 그 친구는 자신이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할머니의 고민을 잘 들어주던 친구는 어쩌면 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그 친구의 말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는 것은 노후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지금 현실이 행복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다고 해요. 또 실버타운 안에 많이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끊어졌고 이것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성향에는 내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할머니 부부는 여러 대화와 고민을 나누고는 실버타운에서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하는데요. 물론 실버타운은 노인들을 위한 시설로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내 자신을 의심하고 질투심이 커져간 것이 무섭게 느껴졌다며 지금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할머니의 목표는 남은 여생 동안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내 집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실버타운이나 고급 요양원에서 퇴거를 결정한 분은 이뿐만 아니었는데요. 올해 82세의 한 어르신은 혼자서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다른 노인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하셨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른 할아버지가 실버타운에 도착한 며칠 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노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하셨지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사람 사는 곳이니 그럴 수 있지 하셨다지만 아무래도 갇혀진 듯한 공간에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더욱 크게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태도도 너무 놀라웠는데요. 고급 실버타운이다 보니 돈을 많이 내는 편이었고 그 돈을 낸 만큼 내가 매우 대접을 받아야 한다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웃들도 보였다고 합니다. 실버타운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옛날 하녀처럼 생각하면서 마구 부려먹는 사람들이 종종 보였다고 하지요. 이 생각은 돈만 내면 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아닐까 하시면서 많은 노인들이 직원들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노인들의 태도에
크게 상처를 받은 34세의 직원이 퇴사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하지요. 심지어 이 직원은 할아버지에게 항상 안부를 묻고 잘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안타까웠다 하셨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실버타운에서는 노인들 사이에서 나이 들먹임이 벌어졌습니다. 100세에 가까워지는 90대 어르신들도 꽤나 계셨는데요.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며 다른 노인들을 무시하고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셨죠. 그러나 성인이 되면 나이가 몇 살이든 서로 존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시면서 옳지 못한 행동 같아서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행동은 다른 노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시비를 가리던 90대 어르신은 다른 이웃 노인들과도 트러블이 심해 싸움도 종종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 고급 실버타운이더라도 이웃 친구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고 차라리 혼자 행복한 취미를 즐기면서 내 집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실버타운에서 나오기로 결정하셨고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으신데 뜻이 잘 맞는 다른 노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웃으셨지요. 실제 입주자가 말하는 단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고급 실버타운을 찬양하는 영상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에게 적합하다면 실버타운에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는데요. 실버타운의 홍보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필요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호화 실버타운 홍보에 힘쓰는 이유는 돈을 크게 벌기 위해서일 수 있지요. 물론 실버타운에 대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실버타운에 거주하시면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실제 거주자들 중에서는 불만족한 분들이 말도 많은데요. 아무리 좋은 고급 실버타운도 살아보니 단점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니 깊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입주자만 알고 있는 실버타운 단점을 사연자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주택 전문 12년 경력자로 고급 실버타운의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주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경험담에서 우러나온 실버타운 실제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턱대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잘 알아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기 전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본 적이 없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모르겠어요. 큰 맘 먹고 입주했는데 불편하면 어떻게 하죠? 실버주택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고 노년에는 어디를 들어가야 할까? 비교해보고 계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기에 일어나는 현상일 텐데요. 하지만 살아본 적이 없기에 정말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실버타운에서 3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솔직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버타운 단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앞으로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점은 입주 대기 기간이 무려 4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고급 실버타운으로 유명한 몇 군데는 5년 이상 걸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공급은 적은데 수요자는 넘쳐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만한 실버타운은 비용도 상당하다고 하여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조금은 부담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신다고 해요. 입주 조건이 역시 생각보다 까다로운데요. 어떤 곳은 만 60세 이상 80세 미만만 받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위해 이전부터 예약을 하고 전화위에 입소를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자식처럼 여긴 반려동물 함께 거주가 불가능해 어떤 분들은 결국 입주를 포기한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원 요양병원과 달리 건강 상태도 까다롭게 보는 곳들이 있다고 하지요.
신체 검사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건강 상태 양호 판정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고, 이후에도 만약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면 퇴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입주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어떤 곳은 돈이 많아도 살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았었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셨다면 라이프 스타일과 조금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60대 이상 고령층만 모여 있어 조용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단점이지요. 한 어르신은 또래분들이 모여 있어 한편으로 즐겁고 재밌지만 실버타운 어디를 가봐도 노인분들만 있기 때문에 칙칙한 느낌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는 자녀분들의 생각이 아닌 직접 입주한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단점으로 뽑아주신 내용으로 조금 더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며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파트에 살 때보다 불편하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아파트라는 공간에 익숙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대부분 실버타운은 아파트 단지라는 공간이기보다 호텔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층에 여러 호실이 모여 있고 여러 측면에서 아파트가 더 살기 좋다는 말을 많이 하셨지요. 또 구조적으로도 통창이 아니라 아파트가 낫다는 말이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최근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대부분 호텔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부 창 또한 호텔식으로 위아래로 조금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유명 실버주택은 이런 구조 때문에 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랜 시간 거주하면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은 인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도심형 고급 유명 실버타운이라면 복잡한 도심에 있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도심형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 접근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주변이 복잡하다는 건 어쩔 수 없는 단점이 될 수 있지요. 모든 분들이 같지는 않지만 도심형에 살아보셨던 일부 사람들은 쾌적한 자연환경을 그리워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요. 자연과 함께하는 말년을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도심형이 아무리 커뮤니티 시설이 좋고 호텔처럼 내부가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어도 답답하고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접근성이 좋아 자녀가 놀러와도 편하게 하룻밤 보내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내 집만 못하다였던 것이죠. 대부분 시니어 주택은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놀러와도 하룻밤을 편하게 지내지 못할 수 있죠. 때문에 자고 가기보다는 잠시 몇 시간 함께 보내고 가는 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 손자, 손녀가 놀러 왔을 때 불편할까봐 걱정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 지내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이고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더 빨리 늙을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살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그냥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반 넘는 인원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지요. 나이 들어 가장 좋은 곳, 그리고 우리가 여생을 보낼 마지막 거처로 최고의 장소는 바로 익숙한 우리 동네, 우리 집이라는 것이죠.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이미 오래 살아서 익숙해진 동네에서 최소한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실버타운 입주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뿐만 아니라 몸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기관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노후의 습관을 잘 만들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새 현실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감당하기 싫어하고 자기들 사는 것도 힘들다고 아우성치니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시죠. 현실상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된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나의 의지와 다르게 가고 싶지 않다면 노년에도 내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노후의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립하여 노후를 편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실천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행복을 위해 생각하는 시간을 더욱 가지고 원했던 취미도 즐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노인 치매나 우울증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취미를 즐기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것을 배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취미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노래나 춤을 추며 몸을 움직이는 것도 뇌를 활성화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일기를 쓰거나 여러분처럼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지혜를 터득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웃는 것도 건강에 무척 좋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줄수록 뇌가 활성화되면서 치매가 예방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 자립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노년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고 증상이 지속되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도록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 구독자님은 젊어서 노세라는 말이 정말 큰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셨지요. 이 말은 그냥 방탕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닌 내 나이대에 맞게 여러 가지들을 즐겨라라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고령자가 되더라도 못해서 아쉬운 것 없이 고령에 맞는 것을 즐기며 혼자라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고령자들의 후회는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하는데요.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우울해지고 혼자일 때는 어쩔 줄 몰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산책을 하면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좋은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지나간 과거를 더 이상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육체적으로 자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의 요양원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육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고급 실버타운에서는 심지어 건강을 본다고 하니 들어가고 싶어도 건강이 되지 않는다면 돈이 많아도 못 들어가는 것이지요. 물론 육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초 체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근력 운동을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무리하지는 마셔야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힘들다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때가 빨리 다가온다고 하지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줄어드는 순간 우리 몸은 고속노화가 시작됩니다. 하체 근육이 빠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는 것이 힘들어지니 일상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노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면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집에서라도 기초적인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양손과 발을 부딪히기 운동, 윗몸 일으키기 운동, 양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 등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을 할 필요가 있지요. 또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는데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의 균형 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발로 서기 운동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30초에서 1분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매일 10회씩 반복하고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려가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해야만 노년의 기초 체력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이 꼭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 개발과 지식을 습득하여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뇌도 활성화되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약간의 돈이라도 벌어들이는 사회생활을 조금씩 하는 분일수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낸다는 통계도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약간은 독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이룰 수 있지요.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생의 삶은 하루라도 젊은 날부터 인생 설계도를 만들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해야만 내가 원하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유명한 유튜브 보니까 실버타운이 노후에는 무조건 최고라던데라는 생각에 이 나이 먹도록 나는 실버타운에 못 들어가고 뭐 했나? 한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 계획에 맞게 나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것을 즐겁게 하다 보면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요. 옛날 어르신들을 보면 시골의 텃밭을 일구시면서 혼자 건강하게 사는 90대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삶이 정말 대단하고 행복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혼자 잘 지내면서 간간히 친구나 가족들도 찾아오고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면 그건 역시 행복한 노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역시 많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디서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각자의 상황과 사람의 성향에 따라 나에게는 이곳이 딱이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곳이 평안한 마지막 거처로 딱일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고 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